안녕하세요. 논사랑 이순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22년도 신품종 선정 심의회를 거쳐서 23년도 신품종으로 선정된 그 가루쌀인 아미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보급된 그 가루쌀 2, 이 2는 조생종이면서도 만식재배인 이모작이 가능하였지만 수발화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양 시기가 6월 하순부터 7월 5일 사이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쌀 주량도 480kg로 적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가루미인 아미면은 수량도 724kg로 높고 이양 시기도 5월 중하순에 이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재배도 편하고 수량도 높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미면은 향미면서도 고아밀로스로 아밀로스 함량이 27%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면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출수기는 8월 13일인 중만생용이고 쌀국수나 파스타를 만드는 제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열병이나 줄무늬 이만병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키는 81cm로 좀 큰 편이고 수수는 14개, 벼알수는 122개가 되겠습니다. 재배상 문제점은 통일형 계통입니다. 통일형 계통이기 때문에 메소트리온이나 벤조비사이클론 성분의 제초제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양 적기는 5월 중하순에 이양을 하셔야 되고, 비료는 기준량의 배량을 줘야 됩니다. 제식 주수는 80주 이상, 90주까지 심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심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 민마늘병이나 벼멸구 이런 쪽에는 좀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기 방지를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아미면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향기 있는 고아밀로스 벼라는 걸 가지고서 명명을 했습니다. 장려 지역은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전역의 장려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수기를 볼 것 같으면 8월 13일입니다. 다산벼보다 한 6일 정도 이렇게 빠르고요. 이양은 호남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서는 5월 30일, 또 중부 지역에서는 5월 25일 날 이양을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수전 일수라고 해서 벼가 출수하고 나서 출수기부터 수전기, 즉 그때까지 기간이 한 6일 정도 됩니다. 벼는 20% 출수됐을 때를 출수시라고 하고, 수전기는 한 80 내지 90%가 이삭이 팼을 때입니다. 그래서 수전기간이 6일이라고 하면 평균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본답의 생육일수, 이양하고 성수까지 일수는 122일이 되겠습니다. 저온 발화성에 강합니다. 2.3%로서 다산 26.8%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온 발화성이 높았고, 반면에 파종하고서 30일에 초장을 볼 것 같으면 16.1cm로 다산 18cm 정도에 비해서는 작은 경향이었습니다. 적고 현상은 거의 없었고요. 아미면은 위조에 좀 강합니다. 위조는 입이 말라가는 현상인데 그 위조 현상이 없었고, 내냉성 검증을 위한 그 출수 지연에 있어서는 22일로서 다산 19.3일보다 높았고요. 임실률은 그 내냉성 검증에서 8.2%로서 다산보다 늦은 그런 경향입니다. 출수 40일에 조사한 수발화율은 0.2%로서 거의 수발화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검정에 있어서 잎도열병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도열병 검정을 할 때 0에서 3까지는 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요. 7에서 9는 약한 걸로 보는데, 아미면은 1.5로서 도열병에도 상당히 강했고 목도열병에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이 도열병 검정은 기준량의 배량을 줘서 실험을 하는데,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모두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흰잎 잎마름병과
오갈병에는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흰빛 이마른병은 세균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 한 번 포장에 발생이 되면 해마다 발생이 됩니다. 수로에 나도겹풀, 줄풀, 너도겹풀의 전염원들을 제거를 철저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주당 수수는 14개고 도정률은 72.2%입니다. 도정률은 다산과 비슷했고 등승률이 85.2%로 등승률이 다산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고요. 현미 천립중은 21.5g으로서 다산 26.2g에 비해서 적은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실험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평균적인 수량이 724kg로서 대비 품종인 다산벼에 비해서 한 4% 정도 수량이 증수가 되었습니다. 도복 관련 특징을 보면은 벼 키가 110cm입니다. 벼 키라고 하면 간장과 수장을 합친 건데 다산에 비해서 한 4cm 정도 높았고 또 도복과 연관된 절관이 그 3절간, 4절관이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 3절간장의 길이가 15.4cm였고 좌절중이 그 다산에 비해서는 높은 그런 경향이었습니다. 이 좌절중은 낮을수록 도복의 안전성이 있는데 다산에 비해서는 도복의 안전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포장 도복에 있어서 발생이 5 정도 됐는데 1에서 3은 강하고 4에서 6은 중으로 봤을 때 이 암이면이 5라고 하면은 도복의 강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료를 정량이 아닌 배량을 준 것이 원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면을 재배할 적에는 도복 방지를 위해서 중간 낙수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등을 줘서 도복 방지를 사전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미의 완점률은 71.1%고 쌀아기율은 7.7%로서 다산 14.7%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8.1%로 다소 높지만 암이면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벼들은 단백질 함량이 낮아야 밥맛이 있지만 이것은 제면용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 쪽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아밀로스 함량이 26.7%이기 때문에 고아밀로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쌀알은 전형적인 통일형 타입으로서 이런 형태입니다. 도열병 반모짜리 검정은 이제 질소질을 갖다 배량으로 실험했었는데 아미쌀은 자스민 계통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대체 품종 및 최근 3년간 육성 품종과 비교를 해보면은 추수기는 8월 13일이고 줄무늬 잎만병가 강하고 쌀 수량이 724kg로서 다산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경향을 얻었습니다. 통일형 타입이기 때문에 벤조비사이클론이나 메스트리온 약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벤조비사이클론은 우리가 쏘레질 할 때 많이 쓰는 초기 제초인데요. 상표명으로서는 나지마라고 합니다. 이 나지마 약제는 반드시 맑은 물 상태에서 뿌려줘야지 흙탕물 상태에서 뿌려주면 잡초 방지 효과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또 벤조비사이클론, 메소트리온 이 약제들은 통일형 타입의 처리를 했을 때 백화 현상 및 생육 억제 또는 고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농약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시고 사용해야 됩니다. 특히 메소트리온 제초제 같은 경우에는 물달개비나 알방동사니, 마디꽃 등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제초제인데 조생종 품종인 금영, 한들, 산해진미, 조아미 등에 처리했을 때도 약해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에서 23년도 신규 신품종으로 등록된 가루쌀인 아미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